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저번 시간 공부 어떠셨어요? 단기매매증권 유형자산, 지금까지 했던 2급 파트 중에는 가장 어려운 파트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운 파트인 만큼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자주 출제되니까 연습만 확실히 해놓으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분계 문제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라고 합니다.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단기매매 증권은 액면가액 4분위 무시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1000주를 구매를 했고요. 주당이라는 말이 없죠. 1000주를 전체를 그냥 1000만 원에 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나오면 예외사항으로 수수료 비용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1000만 원에 수수료 비용 5만 원을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만이에요. 다른 유형자산 같은 거 구매할 때 수수료가 들어간다. 물건값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합해서 현금으로. 요즘 현금 부자가 많나 봐요. 현금으로 다 지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주식을 매입했대요. 매입 수수료의 1%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퍼센트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 0. 몇 입력하시는 분들이 1%를 보면은 0.01을 입력해야 되는데 0.1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퍼센트 버튼을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당 2만 원에 100주를 매입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1%니까 수수료 비용은 2만 원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요거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그냥 수수료 비용이랑 단기매매 증권을 따로 쓰지 말고 분계를 이렇게 한꺼번에 하라는 소리입니다. 200만 원, 200만 원, 2만 원, 2만 원 두 개의 분계가 아니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는 소리예요. 요게 하나의 전표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하고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주시고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처분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오죠. 어려운 문제라서 잘 안 나오는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금액. 이게 지금 우리가 취득을 해서 장부에다 적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6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결산에 평가를 해가지고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에 구매를 했다. 160만 원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160만 원으로 적혀 있는 거를 주당 15,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150만 원에 팔았다고 해도 일단 장부에는 160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워줘야 됩니다. 일단 수수료는 안 하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러면은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6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50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10만 원만큼은 손실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발생을 한 게 아니고 주식을 처분할 때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만 유일하게 반대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구매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써주고 매각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5만 원이 더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는 16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아서 나는 10만 원의 손해만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수수료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전체적으로 본 손해가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이 됐죠. 그래서 현금까지 해서 손실이 5만 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수수료 비용 나오는 게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구매하는 것부터 취득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액도 나왔습니다. 4분위 무시해 주시고요.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부자가 많아요. 자, 어쨌든 수수료 비용 따로 써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2천만 원에다가 수수료 비용 10만 원 써주시고 두 개 합쳐서 현금으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배당금이네요. 자, 우리 2급에는 배당금 지급하는 건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인 기업일 때 나오는 건데 일단 자본금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 우리가 지급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급에서는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 수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배당금 수익 써주시고 차변의 보통예금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구입했대요. 토지 구입 500만 원은 자기압수표.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지급했습니다.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뺀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발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취득세, 물건값에 포함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세금과 공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격은 2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30만 원에서 2,03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500만 원, 여기 500 자기압수표 있고요. 현금 30만 원이 추가됐네요. 그럼 현금은 530이 되고요. 500만 원을 뺀 잔액, 즉 1,500만 원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께요. 글이 길어가지고 읽기가 힘들죠. 하나하나 해석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1,000만 원 중에 200. 그러면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800이 됩니다.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취득세. 취득원가 처리가 물건값에 포함하라는 소리죠. 20만 원이 들었는데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은 1,000만 원에다가 20만 원 더해서 1,020만 원이 되고요. 그 중에 200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나오고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2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전체 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 얼마를 지급했으면 이 잔액이 얼마일까요? 요거를 잘 캐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업용 소모품 나왔어요. 자, 소모품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문제 끝을 읽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비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물건을 구입할 때 지금 보니까 운반비가 들어갔어요. 매입 시 운반비는 물건값에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소모품 비 5만 원 플러스 해서 505만 원이 되고요. 중요한 건 얘입니다. 또 어음 나왔어요. 어음이라고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받을어음 또는 지급어음 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어음은 상거래일 때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품자 들어갔지만 이 친구는 당좌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5만 원은 뭐 현금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트럭을 수리하고 이거 수리한 다음에 수선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의 수선비는 차량 유지비 여긴 친절하게 써줬네요. 차량 유지비 근데 이거 안 써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는 차량 유지비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문제 끝에 항상 표시를 해주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로 15만 원 써주시고 현금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동화 시설 교체로 설치비를 했는데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물건값에 포함시키시오 라는 소리죠.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까요? 건물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600 그리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구분을 해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본적 지출은 물건값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600만 원은 건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수익적 지출은 이제 수선비 써주시면 되겠죠. 자동차를 빼고는 다 수선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 600, 수선비 50만 원 써주시고 두 개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계좌이체 안 하고 다 왜 현금 지급일까? 현금 부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익적 지출. 그런데 차량 유지비라고 안 나와 있어요. 요거 잘못하면은 그냥 수선비 쓸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교체하고 50만 원 중 3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 50만 원 써 주시고요. 그 중에서 3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 당좌예금 써주시고 나머지 외상, 미지급금. 외상 매입금 안 됩니다. 상거래가 아니죠. 자, 외상으로 나왔지만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수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제외하고 수리를 한다? 그럼 수선비입니다. 물론 수익적 지출일 때요.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가치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취득, 내가 구입한 건 1,300만 원인데 가치가 떨어진 게 650만 원이 떨어졌대요.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650만 원이 됩니다. 딱 반값 떨어졌네요. 자, 근데 650만 원짜리를 팔고 얼마를 받았다고요? 700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50만 원의 이득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았는지, 잔금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00만 원에 판매했는데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500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죠. 자, 그래서 취득원가 대변으로 보내서 사라집니다. 차량 운반구 사라지고요. 그 중에서 감가상각 룩에 있는 거 지워주게 됩니다. 자, 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200만 원 현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외상 쓰시면 안 돼요. 미수금 쓰셔야 됩니다. 이거 미수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여기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지급금은 내가 돈을 안 준 거예요. 물건 팔고 내가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650만 원짜리의 가치를 700만 원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50만 원의 이득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요거 전체를 보시고 이걸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감가상각은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해석하는 거 어려우니까 계속 문제 푸실 때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내가 600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가치가 420이 떨어졌대요.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는 180만 원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18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의 손해를 봤어요? 30만 원의 손실이 있어야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600만 원에 취득한 거 사라지고요. 감가상각도 지워집니다. 대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등장을 하고요. 30만 원만큼 와우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도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겠다를 머릿속으로 딱 익히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은 분계뿐만 아니고 이제 이론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와도 손쉽게 푸실 수 있겠죠. 이번에는 700만 원짜리를 구매했는데 가치가 320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는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얼마의 손해요? 80만 원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80만 원 손실 딱 나오죠.
차량 운반구 구매한 거 없애주시고 감가상각비 없애주시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 비수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이제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면은 이 문제처럼 나옵니다. 딱 봐도 글이 길죠. 자, 해석해 볼게요. 1,5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가치가 225만 원만큼 떨어졌대요. 오, 많이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차량의 현재 가치는 1,275만 원인가요? 1,275만 원짜리를 500만 원만 받고 팔았대요. 어휴, 너무 손해봤는데? 그러면은 난 손실을 얼마 본 거예요? 775만 원이 되나요? 처분 손실이 775만 원이 되겠네요. 맞죠? 해석해보면 500만 원에 처분을 했는데 대금 중 200만 원은 동점 발행 수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동점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현금입니다. 자,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남은 금액은 얼마가 돼요? 잔액 300이 되죠.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775만 원만큼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가상각 문제는 2급에서 거의 매번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등장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파트 꼭 익혀주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들어간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트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대손이랑 이제 매출 채권의 할인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회계 2급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만 넘어서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회계 2급은 정복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